그 높이는 4m 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요 사방 13m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건물의 높이와의 비례로 볼 때 바닥은 사방 7m 가량의 정방형이었을 겁니다. 높이 약 4.5m, 가로 세로의 길이는 약 7m의 전각 형태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 지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곱은 벽화 속에서 그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각은 좀처럼 눈에 띄질 않았다. 모인 지붕과 합각 지붕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장군총의 성격하고는 다른 건물입니다. 그런데 요동성총 벽화에서 비슷한 건물을 발견했다. 이것이 유일하게 보이는 중층형 건물인데 맨 꼭대기 지붕이 상륜 없는 모인 지붕이네요. 장군총의 상무도 아마도 이와 비슷했으리라 봅니다. (45도) 각도의 사각추 장군총. 그 건물 비례로 볼 때 장군총의 정상엔 바로 이런 형태의 전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은 조형미를 완성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장식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단부에 기대 놓은 엄청난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 돌의 크기는 3m에서 큰 것은 5m, 무게가 30톤 가까이 된다. 이런 돌들이 기단부 사면에 둘러져 있는데 현재 발견된 것은 전부 11개. 그러나 원래는 사면에 3개씩 모두 12개였다. 그런데 지금은 돌이 없는 무덤 뒤편의 기단부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바로 그 옆부분이 조금 무너져 있었다. 이 점 때문에 돌이 무덤의 버팀돌이란 주장도 있다. 돌이 기대진 각도가 83도쯤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선 버팀돌로서의 역할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무덤은 그 자체가 들여쌓기를 하는 등 매우 정밀한 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석들은 장군총을 보다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버팀돌이 아니라면 12이란 숫자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신라 경주의 김유신묘, 12이란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다. 김유신의 묘엔 12개의 지신, 즉 12지신 조각이 등장한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장군총에 나타난 12이란 숫자는 바로 이 12지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자연석들이 3개 기대져 있고 돌아가면서 이제 12개가 기대져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12지신 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보니까 지금 자연석을 3개씩 12개를 돌렸는데요. 이런 그 12개의 의미는 그냥 무의미하게 돌렸다기보다는 그 12지지, 12궁, 뭐 이러한 관념들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과 연관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통일 신라 시대에 나타나는 동물 얼굴과 사람 몸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수 인신상의 12지 신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12지 신상은 8세기에서 9세기에 많이 조성이 됐는데, 이 장군총 5세기로 봤을 때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태왕릉에서도 확인됐다. 거기에서도 장군총과 똑같은 형태의 자연석이 발견됐다. 축조 시기가 거의 같고 기본적인 무덤 양식이 같은 태왕릉의 자연석은 장군총과 같은 목적으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동서쪽 면에 5개, 남북쪽 면엔 6개씩 모두 합하면 22개나 된다. 버팀돌도 12지신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그 해답의 실마리는 태왕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 장군총과 태왕릉에서 봤던 자연석을 쓴 곳이 또 있었다. 살아서는 위대한 군주였고 죽어서는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고구려의 왕,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 그것은 바로 광개토 태왕비였다. 태왕비는 응회암, 화강암보다 훨씬 연한 돌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새겨넣은 표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듬은 흔적이 없는 자연석에 가까웠다. 장군청에 가까이 있는 광개토왕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느끼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그 다듬지 않으려고 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성에 입각해서 그 신성한 힘, 권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그 속에 스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군청의 호석도 그런 면에서 신성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그 의도에서 자연석을 그대로 쓴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라기보다는 그 조형미가 뛰어난 이 건축물이라고 불러야 더 어울릴 것 같군요. 이렇게 장군청은 꼭대기에 아주 훌륭한 건물을 올려 앉히고 이 기단부에는 칼을 대지 않은 자연석을 배치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시대에는 먼저 무덤을 축조해 놓은 다음에 그 무덤의 주인이 죽으면 관을 그곳에 모시게 되는데 지금 이 장군청에는 5층에 있는 묘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을 어떻게 해서 묘실까지 모실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무덤을 쌓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흙더미를 쌓아서 이 길을 만들었으리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묘실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묘실 안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묘실입니다. 이 현지 중국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1800년대 말까지 이곳에는 2개의 붉은 관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